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트레우트 vs PSV. 이 경기는 득점 페이스가 곧 전술 상성이 되는 매치업이다. 위트레우트는 16경기 21실점으로 버티는 시간 대비 실점 리스크가 분명한 팀이다. 반면에 아인트호벤은 16경기 50득점으로 한번 흐름을 타면 90분 내내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팀이다. 그래서 위트레흐트가 수비 라인을 낮추는 선택을 하더라도 단순히 내려앉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도다. 특히 위트레흐트의 약점은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은 세트피스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흘러나온 볼을 다시 박스 안으로 밀어넣는 2차 공격의 완성도가 높다.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타이밍을 바꿔가며 올리는 크로스는 수비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힘이 있다. 그래서 수비가 첫 볼만 걷어내도 두 번째 볼에서 다시 위기가 시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우턴이 중원에서 세컨볼 경쟁력을 끌어올리면 위트레우트는 걷어낸 뒤에 숨 돌릴 틈이 사라진다. 위트레우트 입장에서는 블레이크와 미겔 로드리게스의 측면 돌파로 역습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아인트호벤이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 그 역습 출발점 자체가 막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옌센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를 풀어줘야 하는데 압박이 강해질수록 옌센의 볼터치 위치가 낮아지며 공격이 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레우트가 홈 경기장에서 초반 기세로 버티는 구간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박스앞 간격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아인트호벤의 침투 타이밍이 연속으로 들어오며 실점 확률이 급증한다. 결국 위트레흐트의 느슨한 세컨드 지역 마크와 아인트호벤의 2차 파상 공세가 맞물리면 승부는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칼리아리 vs 피사. 이번 경기는 홈팀 칼리아리가 심리와 전술 모두에서 먼저 기세를 잡기 좋은 매치업이다. 홈팀 칼리아리는 홈 경기에서 투혼과 동기부여가 강하게 올라오며 초반 경합부터 강도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중원에서 폴로른쇼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원정팀 피사의 빌드업이 편하게 이어지기 어렵다. 원정팀 피사는 3백 3-4-3이라 윙백이 올라가야 공격이 사는데 그만큼 전원 수비에서 옆 공간이 열릴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사가 내려앉아 버티기를 택하면 수비는 버텨도 공격이 끊기며 한 번 넘어간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홈팀 칼리아리는 4-3-1 이 구조라 중앙을 단단히 잡고 1과 2 사이에서 패스가 이어지는 순간 찬스가 빠르게 열린다. 에스포지토가 박스 앞에서 한 번만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면 두 톱이 즉시 박스 안에서 마무리각을 만든다. 그리고 보렐리가 등지고 받아내는 장면이 늘어날수록 피사 수비는 라인을 끌어올리기가 더 부담스러워진다. 피사는 현재까지 20실점을 허용하며 강등권 19위까지 내려앉아 있다는 흐름 자체가 수비 집중력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홈팀 칼리아리는 홈 경기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 선제 득점이 나오면 경기 운영이 단단해진다. 또한 피사는 원정에서 약한 흐름이 반복됐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90분을 버티는 전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 실점이 나오면 3백 간격이 벌어지고 윙백 복귀가 늦어지며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진다. 아무리 트라모니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해도 뒷받침이 늦으면 단발성으로 끝나며 역으로 전환을 막기 쉽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칼리아리가 중앙 장악으로 리듬을 쥐고 필요한 순간에만 속도를 올려 승부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칼리아리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근거가 전술과 심리 양쪽에서 동시에 쌓이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승주력. 언더오버 언더 추천. 지로나 vs AT 마드리드. 홈팀 지로나는 3백을 세우고도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박스 앞 공간이 비는 시간이 잦다. 그래서 상대가 중앙을 두드리며 시선을 묶고 한 번만 측면 뒤를 찌르면 수비 전환이 따라오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특히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이런 간격 붕괴를 기다렸다가 로빙 스루 패스로 끝내는 전개를 즐긴다. 그리즈만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빈 공간을 향해 먼저 뛰어들며 마무리각을 만든다. 그리고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침투를 반복하면 홈팀 지로나 윙백은 뒤로 끌려가며 라인이 더 늘어진다. 바리오스가 중앙에서 한 번의 전진 패스를 꽂아주면 공격은 불필요한 터치 없이 곧바로 문전으로 연결된다. 반면 홈팀 지로나는 아스프리아의 커싱과 바나트의 박스 움직임으로 한 방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수비 안정감과 실점 방지 루틴에서 나타난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공격이 막혀도 수비 블록을 다시 세우는 속도가 빠르고 실점 리스크를 잘 관리한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팀 지로나가 공을 잡는 시간보다 원정팀 AT 마드리드가 찬스의 질로 우위를 잡는 쪽에 가깝다. 홈팀 지로나가 전방 압박을 올리면 올릴수록 뒤 공간은 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틈은 로빙 한 번, 침투 한 번에 그대로 결승골 루트가 된다. 다만 홈팀 지로나도 홈 경기에서 초반 템포를 올리면 전반 중반까지는 맞불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구간을 버틴 뒤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AT 마드리드의 선택이 더 단순하고 더 치명적으로 변한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쪽이 먼저 무너지고 침투 타이밍이 정확한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루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페예노르트 vs 트벤테. 이 경기는 같은 4, 2, 3, 1 구도라도 박스앞 디테일에서 홈팀 페예노르트가 더 날카롭게 밀어붙일 수 있는 매치업이다. 트벤테는 중앙 수비수 포지셔닝이 일정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수비 라인 간 소통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홈팀 페예노르트가 중앙에서 패스를 돌리며 라인 사이를 흔들기 시작하면 트벤테는 한 번의 타이밍 미스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팀버가 이 틈을 잇고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이 나오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무사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안쪽으로 접어들어가면 트벤테의 수비는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며 중앙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팀버의 침투 패스가 살아나는 지점이며 우에다의 뒷공간 침투가 결말로 이어지는 구조가 나온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제루키가 중원에서 볼을 오래 지켜주며 템포를 늦춰야 수비가 재정렬될 시간이 생긴다. 하지만 압박을 받는 구간이 길어지면 결국 로치의 크로스나 볼프스빈키를 향한 직선적인 전개의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홈팀 페예노르트는 박스 안 수비 숫자를 유지하는데 능숙하고 크로스 대응에서도 급하게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트벤테가 공격의 숫자를 실으면 실을수록 전환 순간에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져 역으로 1대1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팀 페예노르트가 점유로 흔들고 한 번씩 날카롭게 찌르며 찬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그림이 더 선명하다. 또한 교체 전력 역시도 홈팀 페예노르트의 교체 카드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흐름이라 후반 운영에서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트벤테의 수비 소통이 흔들리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면 그 한 번이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반면에 홈팀 페예노르트는 템포가 처지는 구간에도 교체로 다시 속도를 올리며 박스 앞 장면을 늘릴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는 팀버의 침투 패스가, 운영적으로는 교체 카드의 무게가 승부의 방향을 홈팀 쪽으로 당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홈팀 페예노르트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더 명확하게 갖춰진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GA 이글스 vs 흐로닝언. 이 경기는 두 팀이 같은 4, 2, 3리를 쓰더라도 전진 타이밍의 정확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홈팀 고 어헤드 이글스는 미드필더의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선과 톱이 분리되며 공격이 끊긴다. 그래서 전개가 옆으로 흐르고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패스가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주축 멤버 에드바르드센이 박스에서 버텨도 공급이 늦으면 고립되고 슈팅까지의 거리가 길어진다. 마가르시 측면에서 흔들어도 중앙 합류가 늦으면 크로스가 단발로 끝나며 두 번째 파동이 붙지 않는다. 반면 원정팀 흐로닝어는 타하가 라인 사이에서 받아주면서 전개의 끊김을 줄이는 구조가 강점이다. 그래서 첫 패스가 막혀도 다시 중앙으로 재배치가 되고 템포를 다시 올릴 기회가 자주 생긴다. 여기서 반 베르엔이 템포를 올려버리면 수비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라인 간격이 벌어진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타하의 전진 패스 각도가 열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바로 살아난다. 그리고 윌름손이 최전방에서 경합을 만들어주면 흘러나오는 볼에서 두 번째 찬스가 연속으로 붙는다. 홈팀 고 어헤드 이글스는 전개가 끊기는 순간 전환 수비 위치가 애매해지고 그래서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고 어헤드 이글스가 초반부터 라인을 낮추면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러면 공격은 더 끊기고 득점 루트가 말라간다. 결국 홈팀 고 어헤드 이글스가 전진하려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흐로닝원의 템포업이 더 위협적으로 먹힌다. 그래서 이 매치는 홈팀 전진 타이밍 불일치, 원정팀 템포 조율 수비 라인 붕괴의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다. 종합하면 흐로닝원이 경기 리듬을 쥐고 결정적인 구간에서 한 번에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사수올로 vs 토리노. 이 경기는 양팀이 같은 4-3-3을 쓰더라도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위력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홈팀 사수올로는 베라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 돌파 퍼포먼스가 위력적인 팀이다. 그래서 베라디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는 두 명이 붙을지 한 명이 막을지부터 선택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 선택이 늦어지면 컷신으로 박스 앞을 열어버리고 또 한 번 늦어지면 크로스로 골문 앞을 바로 때릴 수 있다. 피나몬티는 이런 전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원이며 박스 안에서 한 번의 찬스가 오면 득점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볼로카가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주면 사수올로는 전개가 끊기지 않고 이선과 측면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 반면 원정팀 토리노는 현재까지 26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평균 1.73실점을 허용 중인 흐름이기에 수비 불안이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측면에서 한 번 무너지면 박스 앞 커버가 따라오지 못하고 위험 지역에서 연속 찬스를 내줄 공산이 커 보인다. 특히 베라디 쪽에서 한 번에 찢는 전개가 나오면 토리노는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뒷걸음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사수올루가 빠른 컷백과 이선 침투까지 섞어주면 수비는 마킹 전환이 늦어지며 실점 확률이 더 올라간다. 원정팀 토리노는 시메오네의 침투로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그 루트가 성립하려면 먼저 실점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수비가 흔들리는 경기에서는 블라시치가 전진 패스를 찔러넣기 전에 중원부터 템포가 밀리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리노가 초반에 강한 압박으로 맞불을 놓으면 홈팀 사수올로의 빌드업이 잠깐 끊길 수는 있다. 그렇지만 홈팀 사수올로는 교체 전력 역시도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이라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다시 올릴 여지가 크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토리노의 수비 부담이 커지고 베라디 중심의 측면 공격이 누적되며 승부가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측면 돌파 퍼포먼스와 실점 흐름, 그리고 교체 카드의 두께까지 감안하면 사수올로 승리가 성립되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로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마인츠오 vs 장크트 파울리. 홈팀 마인츠의 기본 그림은 단순하지만 위협적이다. 3백 수비 형태를 단단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라인 간격을 먼저 잠그는 팀이다. 그리고 공을 빼앗는 순간 미드필더 진영에 배치된 산호의 매끄러운 빌드업 과정과 날카로운 킬 패스가 바로 시작된다. 그래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베빈과 흘러바우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공급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러한 마인츠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 과정을 원정팀 상파울리의 최종 수비진들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홈팀 마인츠의 선수비 후역습 컨셉은 현재 굉장히 위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원정팀 상파울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오늘 악몽과 같은 경기 내용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홈팀 마인츠는 이런 역습 전략을 통해 직전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무승부를 거두는 등 전술적 효과를 보여준 흐름이 있다.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멋진 헤더 득점을 장렬했던 이재성의 활약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재성은 박스 근처에서 위치 선정이 좋아 공이 뜨는 순간에도 한 박자 먼저 들어가며 장면을 끝낼 수 있는 자원이다. 또한 산호가 중원에서 방향 전환을 깔끔하게 해주면 원정팀 상파울리의 수비 라인은 좌우로 흔들리며 간격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곧바로 침투 타이밍이 되고 홈팀 마인츠는 거기서 칼처럼 찌르는 팀이다. 반면에 원정팀 상파울리는 3-4-1, 이 구조상 이선이 전진할수록 수비 뒷공간에 부담이 걸리기 쉽다. 그래도 라게가 중앙에서 연결을 안정적으로 해주면 반격의 실마리는 만들 수 있지만 전환 수비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한 번에 무너진다. 결국 오늘 승부는 누가 점유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환 순간의 간격을 먼저 먹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홈팀 마인츠가 전술 상성에서 한 수 위로 보이며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비아레알 vs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원정팀 바르셀로나가 하이라인과 짧은 패스 네트워크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가 첫 단추다. 바르셀로나는 중앙에서 탈압박 후 빠르게 전환되는 패스 연계가 메인 전략이라 템포가 붙으면 수비 블록이 버티기 어렵다. 라민 야말과 다니, 올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전환 구조는 오늘 경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4-4-2로 중앙을 막더라도 한번 흔들리면 라인 사이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야말이 우측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수비를 끌어당기면 반대편과 중앙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올모가 라인 사이에서 한 번만 전방을 향해 패스를 꽂으면 수비는 뒤로 물러나며 박스 앞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페란 토레스는 그 타이밍에 맞춰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마무리 지점을 먼저 잡는 타입이라 찬스 전환이 빠르다. 반면 홈팀 비아레알은 모레노가 내려와 연결을 시작하고 모레이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로 전개 방향을 바꿔야 숨통이 열린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공격 전개를 욕심내는 순간 상대 하이라인 뒤를 노릴 수 있어도 전환 수비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다. 그래서 코메사냐의 2차 차단과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지면 중앙에서 계속 패스가 이어지며 수비가 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은 모레노의 박스 침투 타이밍과 세컨볼 경쟁력으로 한 번쯤 흐름을 끊을 수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짧은 패스로 압박을 유도하고 탈압박에 성공하면 비아레알은 수비만 하다가 시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세트피스는 바르셀로나 쪽 디테일이 더 우월한 매치업이라 한 번의 데드볼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바르셀로나가 점유로 조이고 전환 속도로 찌르며 세트피스로 마침표를 찍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결국 비아레알이 버티려면 라인 간격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모레이로의 드리블로 압박을 끊고 반격 빈도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전체 기대값은 원정팀 쪽으로 기우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볼렌담 vs 스파르타. 이 경기는 홈팀 폴렌담의 빌드업 구조가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홈팀 폴렌담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낮게 서는 장면이 많아서 전진 패스 라인이 끊기며 이선이 고립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공격 전개가 측면으로만 밀리거나 전방 타깃을 향한 단발성 투입으로 끝나기 쉬운 구도다. 이 과정에서 세컨볼 경쟁력이 밀리면 공격이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수비로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진다. 반면에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하프 스페이스를 쓰는 팀이라서 연결고리가 한 번만 열리면 템포가 확 달라진다. 특히 토른스트라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 공격 템포가 살아나며 공격의 폭이 넓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반 베르온의 뒷공간 침투가 풀리면서 풀백이 뒤로 물러나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리우리체는 전방에서 버텨주며 공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선이 합류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 확실하다.
그래서 토른스트라의 연결과 리우리첸의 버티기가 맞물리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단발이 아니라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홈팀 폴란담 입장에서는 쿠와스의 돌파로 분위기를 바꾸려 하겠지만 전진 연결이 막히면 쿠와스가 아래로 내려오며 위협이 줄어든다. 미렌 역시 박스 근처에서 한 방이 있는 자원이지만 공급이 끊기면 침투 타이밍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홈팀 폴란담은 전개가 길어질수록 베어만에게 공을 띄우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이 지점을 전방 압박으로 더 강하게 흔들 수 있고 탈압박이 꼬이는 순간 곧바로 전진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폴란담이 초반에 버티면 경기가 팽팽해질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 쪽이 전개 루트가 더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토른스트라가 하프스페이스를 장악하는 흐름이 잡히는 순간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찬스를 반복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골이 먼저 터지면 홈팀 폴란담의 빌드업 단절은 더 크게 드러나며 경기 주도권이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 쪽으로 쏠릴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란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시타르트 vs AG 알크마르 이 경기는 홈팀 시타르트의 측면 밸런스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승부가 급격히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홈팀 시타르트는 파이브백으로 박스 앞을 잠그고 버티려 하겠지만 공격 전원을 위해 풀백이 올라가는 순간이 문제다.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하면 올라간 쪽 뒷공간과 반대편 커버 모두가 동시에 느슨해진다. 그래서 원정팀 알크마르는 그 틈을 기다렸다가 미난스를 통해 반대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 미난스의 전환 패스가 한 번만 꽂히면 반대편에서 아이솔레이션이 바로 세팅되며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 구도에서 원정팀 알크마르는 크로스든 컷백이든 선택지가 늘어나고 홈팀 시타르트는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진다. 또한 홈팀 시타르트는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박스 근처에서의 몸싸움이 거칠어지고 그래서 파울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온다. 바로 그 지점에서 페럿의 존재가 무섭다. 원정팀 알크마르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직접 프리킥 찬스를 얻을 때마다 인프런트 킥으로 골망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즉, 흐름이 막혀도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스코어를 열 수 있고 그러면 홈팀 시타르트의 계획은 바로 무너진다. 홈팀 시타르트는 역습으로 버티려 해도 측면에서 공을 운반하는 과정이 끊기면 브리타인 쪽으로 공급이 급감한다. 그래서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 롱볼과 세트피스에 의존하게 되고 경기 주도권은 원정팀 알크마르 쪽으로 넘어간다. 반면에 원정팀 알크마르는 사디크의 박스 장악력으로 크로스 타이밍을 단순화할 수 있어 공격 전개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시타르트가 초반에 버티는데 성공하면 스코어는 쉽게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환 한 번, 프리킥 한 번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쪽은 원정팀 알크마르다. 결국 이 경기는 원정팀 알크마르가 측면 균열과 세트피스 무기를 겹쳐놓고 승리를 성립시키는 그림이 가장 선명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에스턴빌라 vs 맨체스터 유 이 경기는 홈팀 아스톤빌라의 9연승 기세가 단순 분위기가 아니라 경기력의 완성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의 강도가 올라가고 원정팀 메뉴의 빌드업 선택 시간을 지워버릴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메뉴는 3백으로 후방 숫자는 확보하지만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앙 통로가 열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 틈이 열리면 홈팀 아스톤빌라는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찬스가 연속으로 누적된다. 특히 맥긴이 전방으로 전진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순간 원정팀 메뉴의 중앙 지역이 열리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틸레만스가 전진 패스의 각도를 만들어주면 와킨스의 라인 브레이킹이 바로 위협으로 바뀐다. 홈팀 아스톤빌라는 측면에서 폭을 넓혀두고 중앙으로 접는 전개가 자연스러워 수비 라인을 한 번씩 찢는 장면이 나온다. 반면 원정팀 맨유는 최근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실점 루트가 먼저 열리는 흐름이라 초반 실수 하나가 치명적으로 커진다. 원정팀 맨유가 반격을 하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로 쿠냐를 살려 역습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홈팀 아스톤빌라가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 그 역습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마운트가 압박으로 커버하려 해도 타이밍이 한 번만 어긋나면 오히려 그 뒤 공간이 비어 파이널 서드 노출이 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맨유는 개인 기량으로 한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가 버텨줘야 의미가 생긴다. 문제는 최근 원정팀 맨유가 실점 이후 라인이 더 흔들리며 수비 간격 붕괴가 연쇄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홈팀 아스톤빌라가 선제 득점을 잡는 순간 경기 운영은 더 편해지고 추가 득점 찬스는 더 자주 열린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아스톤빌라의 압박 강도와 파이널 서드 침투가 원정팀 맨유의 약점을 정면으로 때리는 매치업이다. 전체 흐름을 감안하면 홈팀 아스톤빌라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톤빌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하이덴하임 vs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만 잘 분석하면 정답이 보이는 경기라 판단된다. 홈팀 하이덴하임은 측면 공간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대2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수비가 급격히 흔들린다. 반면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2명씩 배치해 폭을 계속 늘리는 전술이라 상극인 상황이다.
그래서 원정팀 바이엘은 뮌헨이 측면에서 오버래핑 타이밍만 맞추면 크로스가 아니라 컷백으로 더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홈팀 하이덴하임은 지금까지 총 30실점을 허용했고 경기당 평균 2.14실점을 허용 중이라 수비 조직이 버티는 시간이 길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팀 바이엘은 뮌헨을 상대로 홈팀 하이덴하임 수비진들이 경쟁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팀 바이엘은 뮌헨은 케인이 박스 안에서 끝내는 능력도 좋지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며 이선 침투를 열어주는 움직임이 더 무섭다. 그래서 홈팀 하이덴하임이 중앙을 잠그려 할수록 측면에서 숫자 13가 터지면서 박스 앞 라인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리세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면 반대 전환이나 컷백으로 리듬을 바꾸는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고레츠카의 후방 침투는 수비가 시선을 한번 빼앗기는 순간 바로 결정적인 세컨 라인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도 홈팀 하이덴하임은 피링거를 앞세워 전원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문제는 전원으로 나가도 뒤에 받쳐주는 숫자가 부족해 마무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홈팀 하이덴하임이 라인을 내리면 내릴수록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박스 근처에서 패스각을 계속 쌓아두며 기다렸다가 찌르는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초반 20분에 선제 득점이 나오면 홈팀 하이덴하임은 전술적으로 더 앞으로 나와야 하고 그 순간부터 실점 리스크가 폭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하이덴하임이 버티는 시간이 생기더라도 측면 1대2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박스 안에서 숫자가 부족해진다. 결국 이 매치업은 측면에서 깨지고 박스 안에서 끝나는 경기다. 따라서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승리가 성립되는 전개 근거가 충분하고 다득점 흐름까지 열어둘 만한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피오렌티나 vs 우디네세 이 경기는 전술의 예쁨보다 체력의 현실이 먼저 승부를 가르는 경기다. 홈팀 피오렌티나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아직 1승도 없고 그만큼 경기 운영에 안정감이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일정을 치른 직후 곧바로 리그를 소화하는 강행군이라 압박 간격과 라인 유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축구는 체력이 받쳐줘야 전술이 보이는데 오늘 홈팀 피오렌티나는 그 전제가 깨진 채로 경기를 시작할 확률이 높다. 원정팀 우디네세는 충분히 휴식한 상태라 100% 퍼포먼스로 초반부터 리듬을 찍어 누를 수 있다. 특히 3, 5, 이 구조는 중원 숫자가 두껍기 때문에 파지올리 쪽 전개축을 조기에 흔들기 좋다. 그래서 홈팀 피오렌티나가 구드문드 손을 통해 전진 드리블로 풀어내려 해도 칼스트렘 라인이 패스기를 먼저 닫아버릴 수 있다. 또한 원정팀 우디네세는 윙백이 측면을 잠그면서도 중앙에 숫자를 남기기 때문에 홈팀 피오렌티나의 윙백 전진이 오히려 역습의 신호가 되기 쉽다. 모이스킨의 수직 침투는 위협이지만 문제는 그 침투를 살리는 공급이 체력 저하로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반에 홈팀 피오렌티나가 먼저 몰아치지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키는 고립되고 슈팅각이 줄어든다. 반면 원정팀 우디네세는 데이비스가 등지고 받아주면서 브라보가 이선과 뒷공간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 이 조합은 홈팀 피오렌티나의 다리 힘이 빠지는 구간에서 더 치명적으로 작동하고 한 번의 전환이 그대로 빅찬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원정팀 우디네세가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을 계속 이겨주면 홈팀 피오렌티나는 공격 전환 자체가 끊기며 숨이 막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나 순간 개인기로 한 번은 흔들 수 있지만 90분 내내 우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체력의 우위를 가진 원정팀 우디네세가 경기 템포를 자신들 쪽으로 고정시키는 흐름이 유력하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홈팀 피오렌티나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이 원정팀 우디네세의 결정적 한 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원정팀 우디네세가 초반부터 강하게 찍어 누르면 홈팀 피오렌티나는 체력 소모만 커지며 스스로 어려운 경기를 만들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엘체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 경기는 전술보다도 먼저 체력과 집중력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갈라놓을 매치업이다. 원정팀 라요는 유럽 대항전 일정이 겹친 강행군이라 전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걸어도 후반에 같은 강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압박을 올리는 순간마다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그대로 열리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 구간이 열리면 홈팀 엘체는 로드리고 멘도자의 전진 패스와 이선의 위치 선정을 통해 박스 앞에서 선택지를 늘린다. 특히 헤르만 발레라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 시선을 끌어당기면 라인 사이 공간은 더 넓게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라요가 내려앉아 간격을 좁히면 하프 스페이스는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내려앉는 선택은 곧바로 박스 근처 세트피스와 세컨볼 경쟁력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지점에서 홈팀 엘체의 강점이 살아난다. 홈팀 엘체는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다양한 패턴을 꺼낼 수 있어 한 번의 세트피스가 곧바로 결정적 찬스로 연결될 수 있다. 라파미르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가져가면 1차 경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컨볼 경합까지 이어지며 파상 공세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원정팀 라요는 체력이 빠질수록 파울로 끊는 빈도가 늘어나 세트피스 자체를 더 많이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흐름이 쌓이면 홈팀 엘체는 점유를 오래 끌지 않아도 찬스의 질을 계속 올릴 수 있다. 반면 원정팀 라요는데 프로토스의 돌파로 한두 번 반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원 숫자가 늦으면 결국 단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8라존이 라인 사이에서 몸을 돌려야 공격이 살아나는데 체력 저하가 오면 그 첫 동작이 둔해지며 전개가 끊긴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홈팀 엘체가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라인을 조금씩 밀어 올리고 세트피스로 결정타를 노리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매치업은 강행군으로 흐트러진 간격과 세트피스 집중력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홈팀 엘체 쪽 기대값이 더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엘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제노아 vs 아탈란타 이 경기는 펄스나인이 만들어내는 중원 숫자 우위가 가장 먼저 승부의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아탈란타가 스카마카를 내렸으면 홈팀 제노아의 더블 볼란치가 순간적으로 2대3 구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노아가 중앙을 지키려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묶어두면 때 케텔라이르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반면에 제노아가 전진 압박으로 끊어내려 하면 스카마카의 하강 움직임이 탈출구가 되면서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원투패스의 타이밍이며 아탈란타는 2대1 조합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흔드는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제노아 수비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맞추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넣는 한 번의 패스가 1대1로 바뀔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노아는 라인을 내리면 내릴수록 박스 앞은 단단해지지만 슈팅 억제 대신 점유를 내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아는 스탄치 후에 킥으로 전환 속도를 올리거나 세트피스로 단발성 득점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남아있다. 하지만 아탈란타는 수비 숫자를 갖춘 3백 구조라 세트피스 이후 세컨볼 경쟁력까지 포함해 재차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파살리치의 후방 침투는 제노아 수비가 시선을 전방에 두는 순간 박스 안 숫자를 늘리며 마무리 확률을 끌어올리는 요소다. 근데 케텔라이르는 볼을 오래 끄는 타입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템포를 올리기 때문에 제노아 입장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더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스카마카가 내려오며 센터백을 끌고 나오게 만들면 그 뒤 공간을 파고드는 침투가 연쇄적으로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구조가 한 번만 제대로 작동해도 제노아의 수비 라인은 소통이 급해지고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면서 실점 확률이 급상승할 수 있다. 게다가 교체 전력에서도 아탈란타가 우위라 전반이 답답해도 후반 60분 이후 템포를 재가동할 카드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노아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부담과 집중력 흔들림이 겹치며 오히려 아탈란타 쪽 결정적인 장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펄스나인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원투패스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는 팀이 더 유리한 퍼포먼스를 가져갈 그림이다. 따라서 원정팀 아탈란타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전술적 조건이 더 명확하게 잡혀있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제노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베티스 vs 헤타페 원정팀 헤타페는 전방 침투 시 세컨드 라인의 커버가 느려 터진다. 그래서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 패턴에 쉽게 당하며 무너진다. 홈팀 베티스는 이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전술 구조를 갖고 있다. 로 셀소가 역습 타이밍을 잡아 하프라인에서 전진한다면 원정팀 헤타페의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릴 공산이 크다. 특히 5, 3미는 미드필더가 한 박자 늦으면 센터백 앞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구간이 한번 열리면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그래서 홈팀 베티스는 로셀소의 전진 드리블이나 첫 패스 한 번으로 수비 블록을 뒤집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로드리고 리케메가 측면에서 볼을 들고 들어오면 수비가 끌려 나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가 더 선명해진다. 하지만 원정팀 헤타페도 파이브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채우는 팀이기 때문에 단순한 크로스만 반복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홈팀 베티스는 빠른 전원에서 컷백 타이밍을 먼저 잡고 박스 정면 슈팅각을 열어야 한다. 에르난데스가 박스 안에서 위치를 선점하면 한 번의 찬스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원정팀 헤타페는 우체를 활용한 직선적인 전개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격이 길어질수록 세컨드 라인 복귀가 더 늦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헤타페가 초반에 라인을 낮춰 버티면 전반은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전개가 답답해질수록 결국 전원 한 번의 가치가 커지고 그 한 방을 준 쪽은 로 셀소가 있는 홈팀 베티스다. 특히 원정팀 헤타페의 미드필더 커버가 늦는 순간이 나오면 수비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현실적으로 열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역습 타이밍을 먼저 잡는 홈팀 베티스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베티스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